지혜 즉 소피아에 대한 사랑으로서 철학은 세계 이해와 삶의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참 지식 또는 인식된 진리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참 지식 또는 진리로서의 소피아는 점차적으로 제일 원리 그리고 존재와 실체들에 관한 학문적 지식 즉 에피스테메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인지, 또 진리는 존재하는지, 그리고 진리는 인식할 수 있는지 등의 물음에 대한 답은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즉 무엇이 참 지식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한 철학에 대한 정의는 근본적으로 철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될 수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을 세계 혹은 실제를 각자의 눈으로 바라보려는 지적 활동으로 정의합니다. 하버마스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에 대해서 철학적 사고란 인식과 언어, 행위에 구현된 이성을 성찰하는 데에서 비롯된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겠다. 철학의 근본 주제는 이성이다. 철학은 처음부터 세계 전체를 다양한 현상 속에서 통일성을 이성 속에서 발견될 수 있는 원리를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피 안에 있는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설명하거나 심지어 엄정하게 자연과 사회를 포괄하는 우주적 근거로 소급함으로써 설명하는 것과도 거리가 멀었다. 그리스 사유가 목표로 삼은 것은 신학도 아니고 대표적인 세계 종교들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은 윤리적 우주론도 아니고 존재론이었다. 여러 철학적 입장에 어떤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의 존재나 혹은 통일성을 이성이 자기 자신과 교섭하면서 행하는 경험을 해명하는 방식을 통해 사유하려는 의도라 할 수 있겠다. 라고 설명합니다. 또 철학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하는 하이데거에게 철학이란 존재의 물음에 답하는 것, 즉 존재의 사유이며 이 존재의 사유는 존재의 진리와 의미에 대한 탐구입니다. 하이데거는 플라톤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철학은 스스로 존재의 물음을 차단해온 존재망각의 역사라고 진단합니다. 철학 즉 철학적 사유를 탄생시켰던 존재에 대한 근원적 경험이 존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이상학적 사유에 매몰되어 버리고 말았으며 이러한 존재자 중심이 형이상학적 사유에 빠져있는 모든 전통 철학의 해체를 말합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전통 철학 즉 과거의 형이상학은 존재를 주관과 객관을 대립시키는 이원성의 기초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객관화함으로써 주관의 주관성에 침투해 있는 존재에 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없도록 차단해버렸습니다. 이에 존재자 중심의 전통 철학의 한계와 존재의 사유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대에 유행하는 철학들에 대해서 철학이 자기 시대 속에서 반향을 찾는 듯 하는 징조가 나타나거나 어떤 철학이 유행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철학이 없거나 아니면 철학이 오해되었거나 또는 철학과는 무관한 어떤 목적 하에 일상적 필요를 위하여 남용되었거나 그 중에 어떤 것이다. 하여 철학의 근본 물음으로서 존재에 대한 근원적 경험에 대한 사유가 철학의 근본 목적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철학의 필로스는 진리에 이르려는 정신, 마음 자세, 열망이며 동경과 힘이다. 니체는 철학의 정신에 대해서 철학이란 얼음과 줄령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철학자란 언제나 비상한 것을 체험하고 보고 듣고 의심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사람이다 라 하여 진리를 향한 냉철한 자세와 자유로운 정신을 강변합니다. 들레즈는 철학사는 언제나 철학에서 그리고 사유에서조차 권력의 앞잡이였다. 철학사는 억압자의 역할을 수행했다. 플라톤, 데카르트, 칸트, 하이데거 및 이들에 대한 이런저런 책을 읽지 않고 어떻게 사유하기를 원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말이다. 이렇게 협박하는 어느 터무니없는 학파는 사유의 전문가들을 제조해낼 뿐 아니라 이런 전문성에 구계자들이 보다 잘 순응하게끔 한다. 고하여 덥시 고착화된 진리의 위험성, 편견을 떨쳐내며 덥시 자유로워야 할 철학적 사유를 강조합니다.